28학년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1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든 급제가 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선배들의 내신 기준에 대해서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케네스 박태웅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7학년도, 내년이죠. 그리고 8학년도 새로운 입시가 적용되는 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은 지금 6월 입장에서는 고3들은 이제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예민한 시기가 될 거예요. 26학년도 요강도 이미 확정이 돼서 다 왔고, 그래서 지금 고3들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도 앞으로 남은 27학년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입시가 적용되는 28학년도인 현 고1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고 1, 2학년들 대상이죠. 그래서 외고생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 이제 많은 업체나 또는 학원들에서 27학년도 요강이나 그리고 28학년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는데요. 주요대 전형 흐름입니다. 이 부분은 27학년도 예고안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8학년도는 아직 예고안이 안 나왔죠. 근데 서울대에서 28학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시행 계획이 되겠죠. 구체적인 전형 예고안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를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개년도 25학년도니까 지난해까지게 되겠죠. 입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년 입시를 보는 27학년도, 내후년을 준비한 28학년도 학생들에게 지난 3개년도 입결이 왜 중요하냐? 자, 당장 26학년도를 준비하는 지금 고3들에게는 눈앞의 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일, 그리고 28학년도 학생들에게는 이제 5등급제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갖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등급제가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내신 변동이 움직이는, 소위 수시에서 이제 변동폭이 있는 학과들을 좀 어떻게 추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는 식으로 같이 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시와 정시 지원 방법인데요. 이건 역시 27학년도인 현 고2와 28학년도인 현 고1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부 관리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미 나온 요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고안이죠. 연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학종국제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스, ISE, 그리고 아시아학부, 이런 전형에서 2단계가 4배수로 확대가 됩니다. 정원이 100명이니까 소위 300명에서 400명까지 뽑는다, 1차에서. 그럼 배수가 늘어나니 그만큼 풀에 많이 들어가겠죠. 이 말은 1차 합격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폭사항이 반영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정시의 일반 국제 생기평가 반영한다. 이제 정시에서도 생기보고 좀 들어간다.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28학년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28학년도가 되면 정시에서도 수능만으로 뽑는 전형이 있겠지만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이미 일부 대학들은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게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하에서 연대가 26학년도부터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27학년도 보실까요? 내년에는 학종국제형이 4배수가 아니라 5배수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5배수까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 의미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알기에 학종국제형의 경우에는 지금 예비번호 많이 돌죠. 정시로 2월 되는 이유도 많습니다. 그게 뭐 지난해 의대 증원이나 수능이 쉬웠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와 관계없이 늘 예비번호가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줄이려는 목적에서 풀을 많이 뽑는 게 아닌가. 중요한 거는 내년에 결정적으로 드디어 국제학부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UD를 안 뽑냐, 그게 아니라 UD를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년간 뽑아왔던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포함시켜서 국제인재 전형으로 뽑겠다. 다만 영어 제시문과 영어 대답, 시험 전형 방법은 다 동일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내로 편입이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는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기부에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안 봤다면, 또는 뭐죠, 영어 특기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동일한 기준으로,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연대에서 어떻게 보죠? 주요 교과목 기준으로 보죠. 국영수 과사 진로 선택 과목 제외.
이런 기준으로 이제 일단 단계를 평가를 해서 영어 면접을 보고 학생을 뽑겠다. 자,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대입을 준비하는 외고생들 중에서 내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UD를 쓰고자 하는 학생은 이제 더 이상 특기자가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 내 국제인재 전형으로 UD를 쓰고, 혹은 본인이 하스를 쓰겠다 라고 하면 국제형으로 쓸 수 있다.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를 보실게요. 고대의 경우에는 계열 적합형의 면접 비중이 축소가 됩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 어떻죠? 국제학부 정원이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국제학부 정원이 10명에서 학추는 6명, 학업 우수형도 계열 적합형도 이제 9명씩 줄어들죠. 과거에는 연대, 고대, 국제학부가 국제학부라는 이름이 갖는 그 특성에 걸맞게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연대는 여전히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100명 넘게 뽑잖아요. 그리고 고대도 과거에는 별도의 전형으로 에세이를 보고, 그리고 면접을, 영어 면접을 보고 30명 이상씩 뽑았죠. 근데 어느 순간 고대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으로 나뉘면서 모집 인원이 21명, 17명, 10명, 급기야 내년에는 9명까지 줄어들게 되는, 그저 다른 학과와 차이가 없는 그런 전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대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고대국제학부를 원해서 가는 경우다 가 아닌 이상에는 고대의 경우에는 연대만큼 특별히 메리트가 없겠죠.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서강대의 경우는 어떻죠? AI 기반 자율전공학부가 올해는 신설이 되는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일반 전형 1, 2로 구분해버려. 우리가 편의상 1과 2를 나누긴 하지만 1은 학과 모집이고 2는 계열 모집,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한다는 거고요. 성대의 경우에는 올해 무전공, 자율전공에 170명 뽑는다라고 했는데 내년은 어떻죠? 이제 전형명이 또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융합형과 탐구형을 융합인재와 탐구인재로 바꾸고, 중요한 건 올해까지는 융합형이든 탐구형이든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융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3합 6을 도입합니다. 그럼 점점 더 수능 최저가 늘어난다는, 우리가 예상해왔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양대의 경우는 어떻죠? 면접형이 확대가 됩니다. 사범대, 그리고 인터칼리지 학부, 재시문, 생기부 기반, 그리고 1단계 배수가 7배수까지도 확대가 된다. 내년은 어떻습니까? 추천형의 수능 최저가 확대가 되고 영문, 중문, 동문, 행정, 의료가 추가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봤던 이제 연대부터 한양대까지의 주요대가 사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올해 이미 변경될 것도 많고 내년에 변경될 것도 많죠. 내년에 변경된 것들의 큰 특징은 뭡니까? 전형이 세분화되거나 전형명이 바뀌거나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되거나, 또는 연대의 경우에는 특정 전형이 폐지가 되고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다거나, 외고생 입장에서 연대국제학부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큰 제도의 변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자, 이화여대는 이미 특기자가 이제 올해부터 폐지되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 미래인재 면접형으로 바뀌었다. 다만 미래인재 전형 내 면접형으로 국제학부를 비롯해서 다른 학과들을 뽑잖아요. 그러면서 면접 비율 30%인데 국제학부 면접을 영어 면접인지 아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적어도 요강상으로는 30% 생활기록부 기반 인성 면접을 보겠다 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큰 차이가 없죠. 중대나 경희대, 외국어대도 사실은 올해 변경된 거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27학년도까지는 유지가 된다. 그러면 서울대를 비롯한 서성한 정도의 주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도입되거나 전형명이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도입이 되는데, 중경외시 라인 같은 경우 어떻죠? 올해 변화가 있고 내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2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고3들이 준비하는 방식들을 보고 좀 따라할 수가 있겠죠. 다만 28학년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1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든 급제가 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선배들의 내신 기준에 대해서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전형에 대한 예고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제도나 입결 방식들이 나한테 가늠이 되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8학년도 대입은 서울대 전형안 기준으로 좀 어떻게 바뀔까, 요걸 참고해서 좀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이 돼야 28학년도 예고안들이 각 대학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공개된 서울대 전형안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대는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일반 전형. 지균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가 70, 면접 30. 일반 전형에서는 우리가 50대 50으로 면접 50%.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다만 하단에 보신 것처럼 면접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대 일반 전형의 면접이 기존에는 재시문 면접이었죠. 준비 시간 30분, 면접 15분, 재시문 관련된 질문도 하겠지만 생활기록부 관련된 질문도 한다. 그리고 재시문에 나와 있지 않는 꼬리 질문, 추가 질문도 교수님이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면접이 어떻죠? SNU 영양평가 라는 이름으로 면접이 좀 강화될 것이다. 심층 면접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면접 유형이 어떻습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과제, 분석적 주제 토론. 그러면 이 각각들을 전부 다 내놔. 서울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접 문제를 만들겠다. 면접 유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겠다라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이걸 따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서울대의 어떤 SNU 영양평가의 면접 문제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5등급제 하에서 변별력이 약해진 내신 등급을 커버 가능한 대학별 고사, 대학에서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는 새로운 유형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의 이름으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던 적이 있죠. 정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정시의 특징은 뭡니까? 수능 60%에 교과 영양이 40%입니다. 이제 대놓고 교과를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미하게나마 수능 100% 뽑는 전형에 교과를 20%, 그래서 수능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섞어서 나가죠. 고대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들이. 근데 28학년도가 되면 서울대는 적어도 정시에서 수능을 넣고 교과도 넣겠다는 거죠. 심지어 교과 영양의 비중이 40%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수능은 거의 자격고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영양 평가는 어떻죠? 단순히 내신 등급 1에서 5등급인데 변별력 약한데 그걸 40%를 넣어요? 이거보다도 보신 것처럼 학업 성취도 등급만이 다가 아니라 수강 인원,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별 학생 비율, 우리가 이미 성적을 받으면 나와 있는 그 생기분의 항목들 있죠? 그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디테일한 배점도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학년들은 적어도 공개된 서울대 자료에 따르다면 내신 관리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5등급제로 변별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나 1등급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급 내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같은 1등급이지만 나와 같이 이 과목을 응시한 애들이 몇 명이고 평균 점수가 몇 점인데 내가 기준에서 몇 점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과목에 대한 세특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고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보여드린 서울대의 수시와 정시 예고안에 따르면 적어도 수시에서는 서울대가 부족한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SNU 영양평가라는 이름으로 면접을 강화하겠다. 말은 그럴듯하다 했지만 결국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애들 구분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정시도 어쩌죠? 수능 한 방으로 다 끝내지 않겠다. 적어도 보시는 것처럼 교과 영양이라는 부분의 이름으로 학생이 3년 동안 해왔던 학교 내신 반영하겠다. 다만 5등급제로 내신의 변별력이 약할 수 있으니 내신에 대한 디테일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결국 수시도 정시도 학교 생활의 충실성,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 내신과 그리고 교과 세특, 생기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보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2는 사실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고1의 경우에는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내신을 따는 것도 준비해야 될 것도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라는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수시에 서울대에 잠시 얘기했던 SNU 영양평가 면접 어렵게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낼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과거 기출 기반입니다. 주요대 수시 면접 유형에 제가 예측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대입 면접 수업을 하면서 이제 2015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대학별 선행학습 결과 보고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학교별 기출 문제, 출제 의도, 그러니까 학교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류들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서류들이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원들에 수업을 할 때 되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문제를 복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제 자료를 모았었는데, 그때 이제 아주 특이했던 문제들을 고민하다 보니 서울대가 말하고 있는 영양평가가 과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과거 대학별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일단 연대 같은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나 비중을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심층 면접 문제를 낸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도 창의인재 전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건 아마 신문기사를 검색하셔도 나올 겁니다. 외계인과 세종대왕의 대화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의도가 이거였죠. 당시 유행했던 언어 파괴 현상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행했던 말들이 외계어라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걸 내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대 활동 우수형이나 그리고 뭐 국제형 그리고 UD 시험 문제처럼 교과에 나오는 것들 관련된 철학이나 어떤 지적인 내용들만 기반으로 하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약간은 창의적인 내용들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의 경우는 어떻죠? 수시 인문 2003년도 기출 문제처럼 기본 소형과 전공적 소형 문제를 구분해서 내되 영어 지문을 넣고 그리고 단어가 어려우면 단어까지도 해석을 주는 대신에 다양학적 측정하겠다. 서강대는 창의적 평가 서류.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서강대 아텐 테크놀로지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전형의 어떤 이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의 서류를 내라.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더 전형에서 투표 실험 결과. 그래서 한국과 영어 재심을 기반으로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단순히 우리가 교과 개념을 기반으로 어떤 논문이나 그리고 선택 교과, 경제, 그리고 윤리와 사상 이런 교과와 관련된 문제집이나 여러 자료를 따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지하시문의 영역들이 과거처럼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양대나 중대, 인문 고전이나 논술 유사, 그래서 학업부서 근대 철학 지문들이나 그리고 외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도 영어 제시문, 심층 면접. 그래서 서울대가 SNG 영역 평가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심층 면접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것이고 그 난이도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우리가 교과 개념을 뛰어넘는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이제 풀어봤던 기출 문제의 수준들을 뛰어넘는 아주 어려운 형태로 나오겠다. 그 어려움이 단순히 시험 문제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식, 창의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학들은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약해진다면 내신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도 하시겠지만 생활기록부와 더불어서 수시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정시에서는 뭐죠? 이제 거의 자격고사화된 수능과 더불어서 내신도 같이 평가하겠다. 어떤 식으로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자료가 제가 단순히 그냥 표로만 보여드렸지만 28학년도를 준비하는 지금 1학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신, 내가 시험 공부 잘해서 이제 1등을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UD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이고 너무 가고 싶은데 2학년이고 너무 준비하고 싶은데 겨울방학 특강이 있습니까? 미리 준비할 수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말렸죠. 왜냐하면 어쨌든 수능 준비가 우선이고 내신이 갖춰져야지만 UD를 비롯한 다른 학교도 쓰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적어도 고1이라면 5등급제로 내신을 받는 것과 별개로 내가 내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대학별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들이 이미 학생의 변별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심층 면접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영어 지문이 됐든 그리고 난이도 있는 어떤 철학 지문이 됐든 조금씩 사고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라도 이런 예시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 한 번쯤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주요대 입결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고2와 내후년을 준비하는 고1들이 어떻게 내신 관리를 좀 해야 되는가. 보신 것처럼 연대의 경우에는 활동 우수형과 추천형에 대해서 지난 3개년 정도의 내신을 제가 모아봤어요. 사실은 외고생들의 경우에는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을 쓰기보다는 대부분 특기자 UD와 그리고 학종 국제형을 많이 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활동 우수형도 쓰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활동 우수형은 전반적으로 내신이 1점 후반부터 시작해서 2점 중반입니다. 3점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신학과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 없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스 어떻습니까? 2023학년도 2.54, 4학년도 2.43, 그리고 작년 1.8이죠.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고생들에게 하스 쓰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전형이 아닌 거예요. UD 한 장 쓰고 하스도 한 장 써볼까? 송도 캠퍼스라서 별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강구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스는 우리가 외고생들 중에서도 내신이 충분히 되는 친구들이 쓰는 거고, 저희가 재작년 기준으로 특정 학교에서는 2.5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한 명만 붙었어요. 외고에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스도 만약에 내신이 좋은 친구들의 경우에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준을 동일하게 202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을 적용한다면 1등급 내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애들이나 쓸 수 있는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죠. 이제 고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두 가지로 표시했습니다. 작년 성적에 대해서. 일단 빨간색 보시면 학업부 수형 성적이 계열 적합형에 비해서 더 낮은 경우에 제가 빨간색 표시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학업부 수형은 수능 최저가 있죠.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라는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내신은 약하지만, 그래서 계열 적합형보다 내신이 약한데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입학한 애들인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영문과, 동문과, 적어도 5문계열의 외고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라는 성적을 갖춘 애들은 내신이 좀 약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계열 적합형에 비해서 성적이 약해도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어교육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계열 적합형이 2.56인데 학업부 수형은 성적이 70% 컷이 2.86입니다. 낮죠? 외고생들 중에서 학업부 수형으로 수능 최저가 되는 애들이 내신이 약하지만 계열 적합형 못 쓰고 학업부 수형을 써서 붙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외고생들 중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27학년도 현 고2 학생들이라면 수능 최저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왜?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열 적합형 과거에 비해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경우죠. 불문과 보시겠습니다. 24학년도에 계열 적합형이 2.46이었는데 3.1까지 떨어졌죠. 이거 뭡니까? 궤적은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기대하에서 애들이 안 쓰는 거예요. 모집단은 적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불문과나 중문과, 노문과, 일문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작년에 비해 성적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내신이 낮게 나오죠. 3점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부도 재작년에는 2.23이었는데 2.6까지 떨어졌죠. 국제학부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우리가 궤적은 무조건 내신이 좋아야 되고 학업부 수형도 공부 잘해야 돼 쓰는 거 아니에요? 내신이 좋아야지만 학업부도 쓰고 생기부가 좋아야지만 계열 적합형을 쓰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학업부 수형과 계열 적합형이 전형명이 생겼을 때 두 제도의 취지는 그랬습니다. 학업부 수형은 뭐죠? 학교생활 충실히 한 애들. 그래서 내신 좋은 애들이 쓰는 거야. 계열 적합형. 과거의 고대 일반 전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 고대의 특기자 전형이야. 그러니 생활기록부가 잘 돼 있고 교과서 특이 어떤 전공에 맞으면 계열 적합형 쓰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본 내신은 어떻습니까? 학업부 수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고 면접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최저 조건만 충족하면 내신이 약해도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고의 경우에는. 그리고 계열 적합형도 어떻죠? 우리가 생기부 내용이 어떻든 또는 뭐죠? 내 전공어가 잘하든 못하든 내신이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어쨌든 우리가 내신을 봤을 때는 합격자의 성적을 봤을 때는 이런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고2 입장에서는 내가 1년 준비해서 수능 최저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내신보다 수능 최저 끌어올리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학업부 수형에 기대를 거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수능은 난 절대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전공은 성적이 좋으니까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생기부 교과서 팁을 잘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계열 적합형을 노리는 게 맞겠죠. 자, 서강대 보시겠습니다. 서강대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외고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쪽이 어디죠? 영문, 유럽문화학입니다. 영문을 쓰게 되면 영문과, 영어과, 유럽문화학이면 본인의 전공이 불어, 독일어, 그리고 이런 쪽이 되겠죠. 지난 3년간 대부분 2.3점대였어요. 근데 작년은 훨씬 떨어졌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경영학과 성적 좀 볼게요. 과거에는 3.1이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은 3.47, 3.68. 자, 경영학과가 작년 컷이 3.68이었는데 이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문학의 영문과 성적보다 더 낮죠. 왜 그럽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외고생들이 저희가 상담을 오게 되면 늘 말씀드리는 게 인원수가 많고 유일하게 지원할 만한 학과가 2개 정도입니다. 유럽문화학과 영문학입니다. 왜? 20명 이상 뽑는 학과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근데 경영학이 뜨고 있죠.
경영학은 보통 수학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외고 애들이 쓰기를 꺼려해요. 근데 요즘에는 수학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애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서강대는 전통적으로 수시에서 경영학과 모집 인원이 83명에서 85명, 예비 번호가 123번에서 127번까지 빠집니다. 전체 인원 빠지고 30명 이상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경영은 수학에 약하니까 안 돼요. 내 수학 등급이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근데 외고생인데 불구하고 글쎄 전공에 비해 수학 괜찮은데? 나 주요 국과목 괜찮은데? 라고 한다면 오히려 영문이나 유럽문학보다는 경영을 쓰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 3등급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지금의 고1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 2등급으로 가능해요? 5등급제 하에서? 그 말이 아니죠. 5등급제 하에서 현재의 고1이라면 수학 반드시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요 교과목에 대한 등급이 다 1로 맞춰져 있어야 될 거예요. 다만 1 중에서도 좀 상위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고 내에서도 우리가 5등급제의 1학년들이 한다면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다, 갖춰야 되고 중요한 건 전공은 좀 약해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대 보겠습니다. 성대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시리즈,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유학 동향학 많이 쓰죠. 자, 과거에는 유학 동향학이 꺼렸어요. 성적이 낮았습니다. 점점 높아지죠. 왜 그럽니까? 쓸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성대에서 의상으로 쓰고자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외고생들이 중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애들이 제법 있어요. 의상학과 쓰고 싶은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2~3명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8, 3.3, 3.63 변동이 있죠. 성대는 의상학조차도 만만한 성적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양대 보겠습니다. 한양대는 제가 지난 몇 년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양대라고 생각하면 그간에 보통 국제학부만 떠올렸죠. 한양대 국제학부. 그래 뭐 되면 가지. 이런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 말고도 많은 학과들 있잖아요. 그 중에 좀 강조했던 부분이 정치학과인데 자 어떻습니까? 3.7, 3.6 이 정도면 외고생 입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학과도 3.3, 3.36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추천형과 서류형을 나눠서 뽑았는데 3.67 정도. 그리고 70%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까지 떨어지니까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자 미래인재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3.6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신 것을 봤을 때 문계열은 3점 후반부터 4점대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어떻죠? 다 4점대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외고생들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를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화여대를 쓰는 학생들 그 중에서도 외고생들은 내신 성적이 어떻다고요? 4점 중후반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이라는 수능 최저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 내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4점대 초반인데 외고생인데 그러면 나 내년에 이대 그냥 붙는 거 아니야? 올해부터 이대는 수능 최저가 2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됐다는 말은 이 내신 컷이 더 높아질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 수시나 정시를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존 제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학을 추리는 거예요. 10개 정도. 그리고 6개 정도 또 추리고 마지막으로 6개 추리고 사실 이거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1학기 3모 치고 나서 그리고 6모 치고 나서 상담이나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점점 정교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수시 전형을 준비할 때 원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수순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정신이 별도죠. 지금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될 건 뭐냐? 적어도 수시는 내 생기부와 내신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능 최저 맞춰서 갈 건지 이 조합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왜? 수시는 적어도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보다는 적어도 외고생들의 어떤 기대는 뭐죠? 수능 최저보다는 수능 최저가 없는 그냥 수시로만 가고 싶어요. 이런 기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합이 많은 쪽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도 계산이 안 나온다면 논술도 한번 고민해 보겠죠. 이제서야 논술에 대한 고민 어느 학교 정도는 써보고 싶어요. 어떤 학교는 뭐 2합 7이라서 괜찮은데 근데 그러한 외도가 먹힐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됩니다. 왜?
외고 가서 1학년, 2학년 때 한 번도 논술 써본 적 없어요. 근데 고3 돼서 원서 쓰려고 하니까 남아요. 서강대, 성대, 경희대 논술 한번 써볼까? 그제서야 고3 되고 3호 치고 나서 학원 뭐 한 4, 5번 다녀봤습니다. 자, 괜찮은 것 같은 데랑 괜찮아서 합격하는 거는 별도 얘기죠. 다르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시로도 가능한 학교까지 너무 내린 거 아닌지. 이건 뭐죠? 자, 대부분 외고생들이 내년 3월이 되면 고3이 됐을 때 선생님과 면담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지금 고3들은 다음 달에 되겠죠. 기말 끝나고 나면 선생님과 또 면담을 할 거예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어디든 붙는 쪽으로. 그러면 내가 학교를 내린다고 했을 때,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수능 봐도 되는데? 그렇게 겹쳐버리면 수시 납치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거 고민해야 되겠죠. 정신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수시로 연대를 고민했던 친구들이 수시가 떨어지고 나면 큰 좌절을 하고 정시는 생각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연대도 정시는 있죠. 국제계열. 정시까지 해서 가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늘 10명 이상씩 뽑아요. 두 번째, 가군, 나군. 자존심을 버리자. 왜 그러냐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에 내가 정시를 쓰게 된다고 했을 때 가군은 주요 대학들 다 몰려있죠. 연대, 고대. 나군에 서울대 있죠. 한양대 있죠. 그러면 어디를 써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가군에 연구대 무조건 하나 쓸까? 나군에 내릴까? 그러다가 의외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군에서 연고대를 고집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릴지, 나군에서 서강대를 비롯한 다른 학교를 내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고2들이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세 번째, 점수, 추합, 마지막까지 포기한 게, 이게 정시를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면 정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서 갈리잖아요. 수시는 그런 비중이 없죠. 그냥 내가 예비번호 몇 번인지 12월 달에 수능 한 달 이후에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기다리면 됩니다. 정시는 진학사에 돌려보고 소수 둘째까지 나오고 되게 복잡하죠. 1월, 2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아주 더 지루한 전형이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 되게 중요하죠. 자, 이제 현 고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1은 다릅니다. 대전제가 뭐죠? 수능, 생기부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내신과 세특, 그리고 수능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서울대 말씀드렸잖아요. 이 28학년도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시도 수능뿐만 아니라 생기부, 교과 영역 보겠다면서요. 그러니 같이 가는 거예요. 수시에서도 뭐죠? 수능 최저 많이 깔고 면접도 어렵게 보겠다면서요. 그러니 접근법이 달라야 되죠. 적어도 1학년 때는 뭐죠? 내신과 수행평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2학년 때 어떻습니까? 1학년 때 생기부 검토 후에 이미 이때부터 내가 어떤 학과나 학교를 갈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주요 외고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 과목, 이미 지금 1학년들의 경우에는 어떤 학교는 과학에 집중, 어떤 학교는 국제에 집중, 어떤 학교는 경제에 집중, 이미 선택 과목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필수 과목으로. 상향을 하겠다면 내가 내신이 충분히 올릴 수 있고 수능 성적도 오르겠다, 그리고 적정하겠다, 내신 유지와 최저 맞출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 2학년 때 미리 짜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고2의 경우에는 고3 때 짜면 돼요. 왜? 임박해서 대학교 성적들이나 입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검토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1학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 앞에 데이터 내가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최초가 되고 내가 분석을 해놔야 돼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학년 됐을 때 어떻죠? 내신과 생기부 그것을 다 검수하고 3모를 통해 수준을 파악하고 5모는 뭐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방이 맞는지. 6모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재수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알아야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채울지 정시까지 가서 내가 내신이 들어가는 그 전형을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까지 6모는 그냥 그거였어요. 재수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성적이 떨어질 거야. 그냥 한번 봐봐. 어떤지 보는 거였다면 지금 고1에게서 6모는 수시를 넘어 정시까지도 고려할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후 생기부 검토, 수시 정시에 대해서 이미 확장 지어야 돼요. 기말 끝나고 난 보통 고3들은 수시에 어떻게 6개 쓸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정시는 수능 이후 논외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능 끝나고 나서 12월에 가서야 정시 상담을 받습니다. 진학사에서 우리가 뭐 학교 이제 넣어 돌려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갈 때는 뭐죠? 자, 일반 전형, 수능으로만 갈 건지, 아니면은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거 갈 건지. 적어도 서울대는 28학년부터 일반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 모든 전형에서 교과 대신 넣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학들이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수능 100%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있는지도 내년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수시, 정시 모든 준비를 한꺼번에 해야 되고, 생기부는 내신이 더 잘 나온다. 그러면 수시에서 심층 면접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건 적어도 2학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이 더 잘 나온다. 그러면 서류 플러스 수능 최저 중심으로 지원하는 거 머릿속을 미리 짜야 돼요. 그리고 생기부 관리는 뭐죠? 정시 지원, 학교, 학과까지 고민의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왜? 이제 생기부는 수시에만 활용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정시까지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신 등급은 이제 1에서 5등급 큰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그것보다 뭐죠? 성취도, 수강인원, 과목평균. 서울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등급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 중에 몇 점 받았고요. 내가 몇 점 했고요. 반평균 몇 점이고요. 이걸 더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부 내신 반영 시 정시 전형 확대 대비. 다시 말해서 생기부 전공 적합성까지도 명확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일부 외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참고 자료인데요. 대원외고의 경우에는 경제경영계열을 중심으로 선택을 짰고요. 대일은 국제, 한영 그리고 명대까지도 다 국제 과목을 넣었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국제 교과목에 대해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국제계열 원서를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생기부는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내가 특정 외고를 선택해 들어갔다. 혹은 이 외고에 이미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의 위주에 맞게끔 내가 어느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면 좋을지, 학과나 학교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미리 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기부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인데요. 월별로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분석 선택, 평가 확인 구체화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고2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가도 돼요. 지금까지 내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25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고3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도 내년에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내년에 바뀐 입시 제도, 연대는 이제 UD가 특기자가 없어지는 거고 학종에서 5배수 뽑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필요한 것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지금 1학년은 다르죠.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 잘해야 되고 2학년 때부터 수시와 정시에서 어떤 학교 학과를 쓸지까지도 미리 고민하고, 수능 이제 단순 최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수시 정시에 모두 필요한 전제라는 거, 수능도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 함께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는 지금 2학년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당연히 교과 내신 그 위에 세특이고요. 비교과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교과가 대놓고 안 들어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진로적 선거, 전공 적합성 평가에는 일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예요. 지금 고1의 경우 어떻습니까? 수능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죠. 교과 성적은 뭐죠? 등급보다는 성취도. 그리고 세특의 경우에는 뭐죠? 선택 교과 수행 평가 연구 과제. 그리고 비교과의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가 창의 능력을, 그리고 출결이 성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적으로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2학년과 1학년의 어떤 준비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고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한 2027-8학년도 대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외고생들이긴 하지만 지금 2학년과 1학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년 혹은 2년 동안 학교 내신과 생기부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시와 정시에 대한 대비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쭉 보셨겠지만 2학년과 1학년은 확연히 다르죠.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 생활을 대하는 방식조차도 달라야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2학년들은 기존 방향을 따라가고 변화된 제도만 흡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1학년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에서 변화될 면접 유형, 그러니까 수시 면접이 있다면 심층 면접에 대한 대비도 내년부터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도 끝까지 놓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들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